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제목대로 스타벅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그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와, 진짜 예전에는 뭐 큰 상권들 쪽에 좀 대형 매장으로 스타벅스가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진짜 요즘에는 골목 상권마다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조그마한 골목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골목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소비자들한테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죠. 스타벅스가 아마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는 50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까지 점포 수가 지금 1262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요. 두 배가 좀 넘네요. 그 정도 수준까지 넘었는데 지금 아마 돌아다니시다 보면 상권을 스타벅스가 없는 데들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 전략을 굉장히 치밀하게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상권 좀 약간의 어느 정도의 좀 그 유동인구가 있는 상권에서는 하나의 매장만 하지 않고 그 상권 안에서 두 개, 세 개의 매장을 내면서 웬만하면 그 상권을 아예 장악하는 그런 전략 구도로 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점이죠. 스타벅스 작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제목이죠. 작년 매출이요. 1조 5천억입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1조 매출이 넘어간 건 지금 3년 전부터 이미 넘어갔죠. 1조 클럽에 들어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단일 업종으로 하나에 커피 하나 파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로 1조를 넘어섰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작년 제가 지금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누구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다 들어가 보시면 영업이익이 참 어마어마하네요. 1,400억.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단기순이익 1119억이에요. 1120억에 가까운 거죠. 와, 이 어마어마한 금액,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몇백억만 넘어도, 100억만 넘어도 중소기업인데, 이 1조 클럽을 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세계에서도 이거 보시면요.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진짜 효자 상품이에요. 매출액이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에 이어서 7개 상장 그룹사 중에 세 번째예요. 심지어 신세계 푸드,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1조 2천억이고 1조 1208억이에요. 매출 규모는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각각 5배하고 2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 스타벅스가 솔직히 전 스타벅스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처음엔 저희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확장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은 정말 정말 고맙고 긍정적인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떻게 보면 이 카페 시장의 골목 상권들 같은 경우를 작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어마어마한 좀 부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결정적으로 좀 스타벅스의 이 성장이 좀 이 국내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전 정말 부정적이에요. 이 돈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창업 이전에 그냥 일반인들도 좀 보시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동네에서 어떤 카페를 간다든가 뭐 동네에서도 큰 카페가 있고 작은 카페가 있죠. 어찌되었던 그런 카페들에서 뭐 소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그 돈을 번 사람들 사장님이죠. 사장님들은 결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론 뭐 인터넷에서도 살 수도 있지만 동네 마트에서도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그 동네에 대부분 사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뭐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돈이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뭐 한마디로 소득 성장 뭐 주도 이걸 하나요? 어쨌든 그 돈이 번 돈이 또 그 동네 소비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돌다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죠.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영점입니다.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에서 소비가 안 되고 본사로 가는 거죠. 이 중에 로열티가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의 5%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작년 매출액 따지면 한 780억 정도가 로열티로 가겠네요. 미국으로. 그 돈이 또 미국으로 가고 또 본사에서 또 뭐 이익잉여금으로 또 담아 잡아두고 있고 충당금으로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저는 회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는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과연 우리나라 그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냐라는 좀 의문을 좀 갖고 싶어요. 아, 있어요, 저는. 뭐,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기부를 했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사회 환원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조 5천이라는 매출을 내면서 과연 그런 사회 환원이 얼마나 됐느냐라는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좀 궁금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만큼 했을까? 와, 이 스타벅스 참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이 단일 업종으로 1조를 넘긴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까지 또 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참 드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대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빠져나와 있어요. 왜냐면 다 직영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거리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회사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뭐 문어발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스타벅스는 여기 예외가 돼 있는 거죠. 다 직영점이니까. 그러니까 골목골목에 지금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저는 스타벅스가 뭐 좋으면서도 안 좋은 부분들이 이런 지금 문어발식 확장이 정말 무서운 게 아까 말한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과연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사실 뭐 이런 작은 이 동네 카페들하고 싸움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동네에서 뭐 단골을 잘 확보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카페들은 괜찮겠지만 진짜 적은 돈으로 창업을 해서 고만고만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이거 뭐 다윗과 골리앗도 아니에요. 무슨 진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진짜 뭐 해서 굉장히 큰 어른들하고 뭐 복싱 경기를 붙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창업하기 전에 이제 뭐 사실은 다들 자신감이 있겠지만 스타벅스하고 이렇게 싸움을 걸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희박한 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저는 요즘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정말 많이 걱정이 되고 이 스타벅스의 이런 행보가 과연 소비자들한테 이것도 과연 좋은 것일까? 뭐 스타벅스 커피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브랜드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좋은 브랜드의 좋은 커피를 뭐 다양하게 어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좋고 다양한 커피들이 진짜 개인 카페들이라든가 뭐 좋은 뭐 카페들 혹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 원두를 판매하는 그런 곳들도 많지만 그런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뭐, 눈에는 독점을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장을 1조 5천억이란 이런 매출을 낸다는 건 거의 반독점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 시장이. 그래서 정말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스타벅스가 곳곳에 들어오고 지금 여러분들 신축 건물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신축 건물들이 있는 곳에는 지금 스타벅스가 입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건물주들이 이 계약 관계를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계약 관계를 뭐 여러 가지 변형된 계약 관계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뭐 제한하면서 스타벅스를 유치를 시키려고 지금 다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타벅스의 이제 이 골목 상권에 대한 공습이 이제 진짜 무섭게 생각해야 되죠. 물론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그에 걸맞게 좀 뭐 인테리어도 뭐 좋고 뭐
소프트웨어도 그러니까 음료라든가 커피 맛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카페를 창업해서 스타벅스와 맞붙어서 또 이긴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스타벅스 1호부지 점하고 맞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잖아요. 저도 오히려 더 성장을 했었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이건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창업이 아닌 지금 일반인들도 이게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스타벅스만큼 잘하는 데도 많고 스타벅스보다 잘하는 데도 많고 좀 더 이제 다양하게 커피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1조 5천억 이런데 좀 하지 말고 좀 좋은 데들 찾아 나서는 그런 좀 도전 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이 말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경쟁 사회니까 실력이 안 되면 도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경쟁이 좀 불리하기 시작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스타벅스는 아니잖아요. 신세계라는 기업이 대기업이 끼어 있고 굉장히 많은 자본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과 진짜 퇴직하고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분들하고 경쟁 자체는 이미 시작부터 불합리하거든요. 뭐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도와준다는 생각도 하고 또 좋은 업체, 좋은 뭐 카페를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SNS를 좀 해주시는 뭐 그런 또 노력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이런 스타벅스의 행보도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제대로 갖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창업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저희도 뭐 스타벅스와 진짜 맞붙으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름의 컨텐츠도 갖고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쉽게 어필한다는 건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